안녕하세요. 하투트레이드 BK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슬금슬금 고개 들고 영상 찍고 조회수 빨아먹으려 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2달 전이었고 그때는 제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한동안 쉬다가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는 거는 시간 문제,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장의 가능성 역시 많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불장일지, 불장 최고점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언제 최고점이 오는지, 알트코인은 언제 오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엑시트 사이클은 언제일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조리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서 예측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불장 반감기 사이클에 돈도 벌고 댄도 하고 엑시트도 해가지고 시드 복사 낭낭히 할 수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불장 즐기다가 번 돈 다시 다 환급 드리고 무소유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엔 다르다고요? 개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10분 남짓한 영상 안 보시고 또 4년 기다리고 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반감기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과거 사이클을 같이 돌려보면서 고점은 도대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선과 그 다음에 회의적인 시선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언제가 최고점일지, 고점에 올 시간은 어디일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알트코인은 언제 올라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감기가 뭐냐? 반감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채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노동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10개를 주다가 그 다음 5개, 그 다음에 2.5개 이런 식으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반감기가 있었고요. 2012년 11월 26일, 2016년 7월 4일, 2020년 5월 11일, 그리고 마지막 2024년 4월 15일 이렇게 4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반감기 이후로 비트코인은 기존에 6.25개의 보상을 주다가 지금은 3.16 비트코인 채굴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는요, 2011년도 비트코인 나올 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 과거 차트의 변동폭을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로그 함수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로 차트로 보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배운 적 있죠? 로그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장이 왔었고요.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도 불장이 왔었고, 이 다음에 또 하락장, 빙하기가 왔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장이 왔었고, 이제 하락장이 왔고, 다시 네 번째 불장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불장이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에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차트에서 고점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고점을 이제 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반감기 이후로는 여기 약 19,500불,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세 번째 반감기는 여기였죠. 69,000불이었고요. 마지막 반감기는 아직 고점이 안 나왔으니까 표시를 안 해두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여기가 어디가 고점이 될 것인가, 이 고점이 도대체 어디가 고점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알아본다? 지금까지 과거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서 몇 %씩 올랐는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고점까지의 퍼센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폭을 알아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감기 201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감기 가격에서부터 최고점까지 가격이 얼마였나 보게 되면은 약 9,300%, 9,000% 정도 가격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이었죠. 2016년 7월달, 이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격으로부터 최고점까지의 가격은 얼마였나? 약 3,000%, 2,900% 정도가 나왔네요. 여기는 분명히 약간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주봉으로 보다 보니까 3,000% 가까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2020년 5월이었죠. 2020년 5월 기준으로 잡고 최고점까지 찍어 보게 되면은 6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죠? 가면 갈수록 상승의 퍼센테지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감기 이후의 상승폭이랑 두 번째 반감기 상승폭 약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000 나누기 600 하면은
또 한 5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이번에도 5분의 1 정도가 준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얼마 정도 오를까요? 이 기준으로 잡을 때 한 200% 정도가 되겠죠. 반감기 기준으로 잡고 200%를 찍게 되면은 약 20만 불 정도가 최고점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 반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고점을 약 20만 불, 아니면은 한 18만 불에서 20만 불 또는 25만 불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 고점에 대한 조금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가격을 잡고 퍼센테지를 잡았죠.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은 대략적으로 약 16달러에서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은 여기쯤이었어요. 한 1200불 정도. 저는 이제 여기를 보통 잡긴 하는데 일단 여기를 잡을게요. 세 번째는 여기를 고점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죠? 여기가 68,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이미 여기를 고점을 넘겼으니까 여기는 조금은 예외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7만 불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고점을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올라가는 퍼센테지가 더 줄어드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죠. 잡게 되면은 약 7,200%, 두 번째는 약 1,500%,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270%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여기로 잡게 되면은 250%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잡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약 6분의 1 정도를 나누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6분의 1 정도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퍼센테지가 약 4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단 말은 최대한 좋게 잡아보더라도 여기로 잡고 50%를 찍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약 11만 불, 그러니까 거의 다 왔죠.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고점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약 11에서 12만 불 정도, 한 여기 어딘가가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일반 차트로 넘어와서요, 빗각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빗각이란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히고요. 이전 고점과 이후 고점, 이 두 개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고점 대 고점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약 11만 불에서 12만 불 사이, 여기 어딘가가 이제 고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로 봤을 때도 여기 어딘가가 이번에는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0만 불까지 올라갔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12만 불 정도가 최고점이다, 이렇게 되니까 괴리가 좀 있을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레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는 만약에 한 12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왔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땡큐 하면서 더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고점이 올 시간은 도대체 언제쯤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반감기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점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최고점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가 나왔나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기간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80일 정도가 흘렀네요. 두 번째 반감기로부터는 얼마가 흘렀는가, 대략 한 530일 정도 이렇게 흘렀었고요. 세 번째 반감기로부터는 한 550일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번에도 반감기 기준으로 한 500일 전후가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약 한 520일 정도로 잡아볼까요? 520일 정도로 잡게 되면은 2025년 9월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520일 정도 잡았을 때 9월달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점의 구간은 2025년 9월에서 10월 또는 8월 말쯤부터 10월 초중순까지, 이때가 아마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가격은 약 12만 불, 12만 불에서 운이 좋다면은 20만 불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만약에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불장은 약 500일에서 550일 전후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약 2025년 올해 하반기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최고점을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퍼센테지가 잡히죠. 이렇게 퍼센테지를 잡아봤을 때 운이 좋다면 20만 불까지도 갈 수 있겠고, 만약에 운이 좋지 않고 나쁘다면 한 12만 불 선에서 끝내게 되는,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도대체 알트코인이 올 시간, 알트코인이 진짜로 상승
상승하는 시간은 언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트코인의 상승을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이렇게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다는 말은 비트코인이 혼자서 흡성 대법을 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장이 된다, 그 말은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알트코인이 날뛰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불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후에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여기서 알트코인이 진짜로 상승했던 구간은 어디였냐, 이렇게 네모를 쳐놨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어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쭉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갔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먼저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하락을 하면서 이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었어요. 2021년도에도 똑같이 비트코인이 먼저 도미넌스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엄청나게 내려가죠. 이때가 알트코인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2017년도 이때는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자, 여기가 약 71%까지 올라간 이후에 최저점 약 35%까지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 2021년도 불장에서도 보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73%까지 올라간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약 40% 정도까지로 하락을 크게 했었죠. 이번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64%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넘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64%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워낙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은 이때 알트코인들 많이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최소한 한 40% 또는 30%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 알트코인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최소한 이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아래서부터 끝까지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좀 아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 한 9월달, 10월달쯤이었으니까 한 7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그리고 알트코인이 상승할 때까지도 우리가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평생 들고 갈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파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안 팔면은 결국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점을 찍을 때, 이때 팔아야 됩니다. 이전에 저점이 어디였다고요? 40%, 그리고 또 여기는 35%였죠. 그 말은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40% 초중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다 팔아야 돼요. 조금씩 분할로라도 계속 매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때는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자하고 있을 거예요. 가자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사면은 돈이 복사가 된다고 이렇게 계속 들고 갈 건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금씩 팔아야 돼요. 팔면은 아까울 겁니다. 아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들고 있었으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를 보고 나서부터는 긴장을 하면서 계속 엑시트 플랜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불장의 고점은 대략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이 고점이 찾아올 것인지, 매도는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당연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까지 안 본다면은 도대체 뭘 보고 넉넉고 그냥 가격만 보고 일희일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벌겠다, 앞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내가 몇 배의 수익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도 언제 내가 전략적으로 엑시트를 하겠다가 더 중요합니다. 자, 사이클을 보면 알겠지만 불장 이후에는 하락장이 옵니다. 끝없는 하락장이에요. 이거 지금 로그 함수로 이렇게 보죠.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락장이 정말 무서워요. 끝없는 하락장이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는 또 끝없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가 됐다, 또 막 기사 뜨고 막 뉴스 뜨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쯤에 또 탈 거고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하락장을 그대로 쳐맞고 4년 넘게 물려서 강제로 존버하고 그럴 거예요. 꽃은 언젠가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오는 이 불장의 기회를 잘 한번 이용해서 우리 전략적으로 시드 복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